자, 그 다음에 이제 주등기, 부기등기입니다. 자, 우리가 주등기, 부기등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등기, 부기등기는 독립한 번호가 부여되느냐에 따라 분류되는데, 주등기는 독립한 번호, 이어지는 독립한 번호를 갖는 등기고요. 부기등기란 것은요, 부기등기는 부가하여 기록하는 등기입니다. 여기서 부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가하여 기록하는 등기로서 그 자체는 독립한 표시 순위 번호를 갖지 않고 어떤 주등기 순위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의1, 의2로 행하는 등기다.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존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주등기가 말하면 부기등기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럽니다. 자, 요 개념 자체만 설명할 거예요. 언제 주등기라는지 언제 부기등기라는지는 나중에 본서 가서 할 겁니다. 자, 개념 자체는 이래 됩니다. 자, 우리가 독립한 번호가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주등기는 독립한 번호 붙는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 1번, 5번 이런 번호 붙이는 거예요. 부기등기는 독립한 번호가 안 붙는다 그랬죠, 그죠? 부기등기는 독립한 번호가 안 붙고, 자, 독립한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의1, 자, 독립한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의2, 자, 독립한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의1, 이렇게 의1, 의2, 의1 이렇게 부여되는 게 부기등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부기등기를 할 때 이 부기란 말은요, 부가하여 기록한다. 부가하여 기록한다. 여기서 부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가하여 기록하는 등기다, 부기등기라 그럽니다. 그럼 여기서 부가하여 기록한다, 부가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가한다는 말은 이 추가한다는 말이잖아, 그죠? 추가한다, 갖다 붙인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럼 부가 추가하는 등기가 나오려면은요, 부가 추가시킬 대상을 전제로 두고 하는 얘기죠. 부가 추가시킬 대상을 전제로 두고 여기다 갖다 붙인다, 이게 부가 추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부가 추가 또는 추가시킬 대상, 요 대상을 상대적으로 주등기라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가 주등기가 있고 부기등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등기가 있고 여기에 부기등기 나오는 거예요. 주등기가 있고 여기에 부기등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주등기가 있고 부기등기 나온다. 그러니까 부기등기는요, 주등기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그럼 반대로 가볼게요. 그럼 주등기가 없어지면 부기등기만 살려둘 필요 있습니까? 추가된 거 같이 없어지겠죠, 그죠? 같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는 등기원의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주등기가 말소하면 부기등기는 등기원의 직권으로 말소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부기등기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요, 부기등기는 부가한다, 추가한다, 그 말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부가합니다. 어디에? 주등기에. 주등기에 부가하니까 주등기가 없어지면은요, 부기등기도 같이 없어지겠지, 추가된 거는 같이 없어지는 겁니다.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주등기, 부기등기였고요. 자, 그래, 전국등기, 일반등기를 나눈대요. 전국등기, 일반적 등기, 본등기 이런 얘기 하는데, 자, 우리가 전국이란 말은 한자로 했습니다. 전국이란 말은 마칠 종자입니다. 국자는 판국자 써요. 마친다는 뜻입니다. 판국자, 모양, 형식입니다. 모양입니다. 마쳤는 모양이 등기다 말입니다. 완전히 끝난 등기는 전국등기라 그래요. 우리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등기했다, 그럼 끝났죠, 그죠? 소유권 넘었잖아요, 끝났잖아요, 그죠? 그게 전국입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했습니다. 그럼 전세권 등기 끝났죠? 그게 전국등기입니다. 완전히 끝났는 등기를 전국등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본등기라고 하면, 자, 권리변동 효력 발생하는 완전히 끝났는 등기를 말합니다. 소유권 이전한다,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소유권 넘어왔죠? 끝.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습니다. 전세권 발생했죠? 끝. 저당권 변경 등기를 했습니다. 요 등기라면 저당권이 바뀌었잖아요. 끝났죠? 완전히 종국등기. 지상권 말소 등기를 합니다. 그럼 지상권이 없어졌잖아요. 끝났잖아요. 그건 종국등기라 그런가요? 그러면 이 종국등기란 말을 쓰는데요. 그럼 이 말은요, 상대적으로요, 예비등기, 이거를 전제로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완전히 끝났잖아요. 그죠? 그럼 예비등기는요, 등기가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준비하고 대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예비등기, 이거를 또 보존등기라 그럽니다. 뭐를 보존하는 등기거든요. 요 보존등기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요 보존등기가 굉장히 가등기와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있단 말입니다. 가등기가 있고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책에서 14번 가등기, 15번 가압류 가처 붙는 게 있는데, 자, 이거는 제가 같이 설명할게요. 14번, 15번은요, 같이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이런 거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에서 공통점은요, 가라는 글자가 붙어요. 가라는 글자가 붙는데, 우리가 가라는 글자가 가지는 법률적 의미가 뭐냐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 버케블러리 공부한 적 있죠, 그죠? 이 바퀴벌레 공부한 적 있습니다. 바퀴벌레 공부할 때, 그죠? 버케블러리 공부할 때, 우리가 어떤 접두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건 접두사가 있잖아요, 그죠? 뭐 이런 접두사는 어떤 의미를 가진다,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한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글도 어떤 접두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접두사가 있습니다. 어떤 전미사는 어떤 의미를 가진다,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가령 우리가 한글에서 가라는 글자가 가지는 법률적 의미가 있습니다. 가라는 접두사가 가질 때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냐? 이 가라는 글자는 거짓 가짜 쓰거든요. 거짓 가짜를 쓰는데, 가라는 글자가 붙으면요, 무조건 미리 임시 이 뜻입니다. 그럼 무조건 미리 임시 이 뜻이에요. 여러분 TV를 보면은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죠? 가석방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가석방 말 들어봤죠? 석방 풀어준 겁니까? 임시로 풀어준 거예요, 이거. 그럼 가이면은 석방하긴 석방하는데 임시로 했다, 가석방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등기법적 의미에서 가라는 글자가 붙으면서 나오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위에 한 줄 들어갑니다. 이 앞에 네 자 들어갑니다. 공간 확보하시고 필기하세요. 자, 가등기란 게 있고요. 가압류란 게 있고요. 가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등기 뭘까요? 미리 한 거, 미리 등기한 거, 미리 압류한 거, 미리 처분한 거, 임시로 등기한 거, 임시로 압류한 거, 임시로 처분하는 겁니다. 그럼 미리 한다, 임시로 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미리 한다는 말은 나중에 본 절차가 나올 걸 전제로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미리 하는 거는 나중에 본 절차가 나올 걸 전제로 두고 합니다. 그럼 나중에 본 절차가 나올 걸 전제로 두고 하는데, 그 본 절차가 있단 말입니다. 그 본 절차를 무엇이라 그러느냐? 가등기에 대한 본 절차를 본등기라고 그럽니다. 가압류에 대한 본 절차를 본압류라고 그럽니다. 가처분에 대한 본 절차를 본처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런 본 절차가 나올 거를 전제로 두고 미리 한다, 그죠? 그래서 이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을 본 절차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보전 절차라고 그럽니다. 이 본 절차를 대비하는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을 보전 절차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전 등기라 그럽니다. 보전 등기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제 본 절차가 본압류, 가압류, 가처분, 본등기, 본압류, 본처분이라 그러는데, 본등기할 때 본자는 붙입니다. 그리고 본압류할 때 본자는 안 붙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본처분할 때 본자는 안 붙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 여기는 붙이고 여기는 안 붙인다 그랬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 말입니다. 왜 그럴까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기를 하는데 가등기 없이 맞바로 등기하는 경우도 있고 가등기 한 다음에 본등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두 개 차이가요. 두 개가 달라요. 순서가 달라집니다. 이거는 등기한 순서에 따르고요. 이거는 가등기 순서 따르거든요. 그 순서가 차이가 있다? 그럼 이게 효력의 차이가 있어요. 효력의 차이가 있으니까 구별돼야 되겠죠. 그래서 본등기라고 항상 고유명사를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압류를 할 때요, 그냥 맞바로 압류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가압류한 다음에 본압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가압류한 다음에 본압류한 경우하고 맞바로 압류한 경우, 이거는 효력의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그냥 압류라 하든 본압류라 하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압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냥 맞바로 처분한 경우하고 가처분했다는 본처분한 거하고 효력의 차이가 없어요. 본자 붙이나 안 붙이나 의미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맞바로 처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한다, 가압류에 대한 압류한다, 가처분에 대한 처분한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자, 요 세 가지가 이제 본자 붙이나 안 붙이나 차이 났고요. 그러면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은요 어떻게 차이 나느냐? 보전 절차라 그랬잖아요, 그죠? 요 보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차이 납니다. 뭘 보전하느냐에 따라 차이 나요. 자, 뭘 보전하느냐? 가등기는 순위를 보전합니다. 순위를 보전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보전하고자 하는 순위는요, 본등기 순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나중에 본등기였습니다. 권리는 순서가 문제가 되거든요. 본등기 때